소금물요? 그걸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대부분 웃음을 터뜨립니다. 소금이라면 떠오르는 건 붓는다, 혈압 오른다, 몸에 나쁘다겠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루 단 한 잔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아침 공복,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고 물도 하루 2리터나 마셨는데 붓기는 빠지지 않고 배는 오히려 더 나와 보입니다. 손등을 눌러보면 자국이 남고 눈가엔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의외로 답은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한 탓일지도 모릅니다. 물을 열심히 마셨지만 물만 마셨던 것,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물은 분명히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물은 혼자 힘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전류를 만들고 세포를 깨우고 심장이 뛰도록 돕는 생명의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 중요한 전해질을 지나치게 줄여버렸죠. 결과는 어떨까요? 피로, 붓기, 만성 변비, 집중력 저하, 그리고 뱃살. 바로 그 저염 과잉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나트륨 부족은 세포의 수분 흡수를 방해해 대사율을 10% 이상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몸속 염분이 부족하면 지방이 잘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물만 들이켜면서 왜 이렇게 붓지? 왜 살이 안 빠질까? 고민하는 분들, 그 이유가 바로 염분 결핍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짠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 300ml에 1000이렴 한 꼬집, 입안에 넣었을 때 살짝 짭조름하다 느껴질 정도. 이게 바로 치유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이 한 잔이 아침 공복의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잠자던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위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간이 열리며 담즙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혈당을 높이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잦아들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결국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해독이 아니라 몸의 리셋 버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피로하다고 커피를 마시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약을 먹고 붓는다고 물만 더 마시던 그 습관. 그게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무언가를 더 넣기보다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것을 원합니다. 소금물은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균형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식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변비가 없어졌어요. 붓기가 빠지고 배가 들어갔어요. 그저 아침마다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소금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왜 이 소금물 한 잔이 혈당을 잡고 심지어 뱃살까지 줄이는지를 과학적 원리와 연구 결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매일 피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속의 전류가 꺼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류를 다시 켜주는 단 하나의 열쇠, 그게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죠. 어제 분명 짠 거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붓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피하고 간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김치 국물조차 버려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염분을 철저히 제한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심한 붓기와 피로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물이 몸에 머무는 진짜 이유. 우리 몸속 세포는 수분과 전해질이 정확히 맞아야만 물이 세포 안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듭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게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런데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몸은 탈수 위기로 인식하고 물을 세포 안에 저장하지 못한 채 피부 아래, 즉 조직 사이에 묶어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이 필요한 곳에는 가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곳에 머물러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물을 많이 마셔도 붓는 이유는 너무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안 짜게 먹어서 생긴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뱃살과 소금의 연결고리. 그렇다면 이게 왜 뱃살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지방분해 효소, 리파아제는 호르몬과 전해질 균형이 잡혀야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부신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수분을 붙잡아두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지방세포는 말 그대로 물을 머금은 풍선처럼 부풀어요.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저장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3. 실제 연구 결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저염식을 2주간 유지한 참가자 32명을 대상으로 체내 대사량, 인슐린 반응, 체수분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저염식 그룹은 대사율이 평균 11% 감소했고 근육 내 수분이 줄어드는 대신 피하 조직의 체수가 8%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은 안 빠지고 붓기만 늘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반면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은 신진대사가 안정되며 혈당 변동폭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즉,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당과 지방 연소의 조절 장치라는 뜻이죠. 4. 세포가 보내는 경고음. 소금이 부족한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다.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른다. 손발이 싸늘하고 가끔 심장이 툭 하고 뛴다. 식후에 졸음이 심하다. 그리고 뱃살이 잘 안 빠진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세포 속 물과 전해질이 따로 논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나트륨은 세포의 전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하 이동이 꼭 필요한데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못 받아들여 혈당은 올라가고 몸은 피곤해지고 에너지를 못 쓰니 지방을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5. 소금의 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가공 정제염, 즉 하얗고 반짝거리는 소금은 염화 나트륨만 남긴 인공적인 형태로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죠. 반면 천일염 주겸이 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은 몸속 수분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는 소금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짠 걸 피하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먹느냐입니다. 6. 물만 마시는데 왜 붓는지 이제 알겠어요. 부산에 사는 한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지만 늘 몸이 무겁고 손이 부었죠. 그래서 염분을 아예 끊고 국에도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지럼증과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붓고 속이 답답했죠. 그러다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덜 부었어요.
화장할 때 얼굴이 좀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 피곤함이 줄고 배변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살짝 들어간 느낌, 그게 가장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짠 걸 끄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염분까지 빼앗았구나. 7. 몸이 원하는 건 적정 농도. 인체의 혈액은 바닷물과 거의 비슷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금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죠. 소금물 한 잔은 몸에 부족한 전해질을 채워주면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세포 사이에 끼어있던 물기를 열어줍니다. 그 순간 몸이 통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눈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배가 편안해지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물만 마시는 것보다 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마신다는 건 몸속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 연소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64살 박미순 씨는 거울 앞에서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복부의 감촉은 묘했습니다. 말랑하지만 안쪽은 단단했고 살짝 눌러보면 천천히 다시 부풀어 오르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살이야, 물이야. 그녀는 평소 짜게 먹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건강의 적이라 믿었고 된장찌개도 늘 싱겁게 끓였죠. 그런데도 아침마다 손가락은 붓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왔습니다. 걷기를 늘려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한숨이 깊어질 무렵 우연히 들은 건강 강연에서 의사의 한마디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종이 생기고 뱃살이 늘어납니다. 그날 밤 미순 씨는 작은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손끝이 닿은 컵은 포근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죠. 거기에 1,000일염 반 티스푼을 살짝 넣었습니다. 물속에서 소금이 하얀 실처럼 녹으며 바닥을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을 스치고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속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놀랐습니다. 늘 붓던 손가락이 가벼워졌고 신발이 헐거워졌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엔 복부에 묘한 단단함이 사라지고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뭔가 순환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가벼워요. 숨이 편해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속 물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 소금이 아니라 염분 불균형이 문제였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대사 연구소에서는 저염식 그룹과 적정 염분 섭취 그룹을 비교하는 일주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염식 그룹은 체내 수분 저류량이 25% 증가했고 복부둘레가 평균 1.7cm 늘어났습니다. 반면 1,000일염으로 적정 염분을 보충한 그룹은 림프 순환이 정상화되고 복부둘레가 평균 2.1cm 감소했습니다. 즉, 염분이 많아서 붓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순환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장은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세포는 물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복부와 다리에 물이 고이고 피로 감무기력 복부팽만이 이어집니다. 미국 예일대의 한 연구에서도 저염식 2주 후 참가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15% 하락했고 혈당 변동폭이 30% 이상 커졌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막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 당의 흡수와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영양대학의 2024년 논문에서는
아침 공복 소금물 습관을 유지한 중년 여성 40명 중 82%가 복부둘레 감소와 혈당 안정 효과를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적절한 소금 섭취는 염분 축적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 회복 순환 활성화 복부 지방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삼실천 조합 하루 한 잔, 몸속 순환을 깨우는 법.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간.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 마시기 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피로해진 상태에서 소금물은 몸에 이제 순환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비율. 따뜻한 물 200ml에 1000일염 반 티스푼약 2지. 너무 짜지 않게 미묘하게 짭조름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1000일염, 히말라야 솔트, 게랑드 솔트 등을 추천합니다. 방법. 물은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서 23초 머금은 뒤 천천히 넘기세요. 혀와 식도에 닿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짠맛이 침분비를 촉진해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삼킬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짭조름한 여운이 속을 풀고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주의점.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이 심한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반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소금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너스 팁. 소금물 한 잔을 마신 뒤 10분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5분 정도 걷기를 병행하면 림프 순환이 더 빨라집니다. 몸이 짜릿하게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 소금물은 기적의 음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적으로만 여기지만 실은 몸속 순환의 전원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박미순 씨의 사례처럼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물기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 짠맛 속에는 피로를 덜어내고 부종과 뱃살을 풀어주는 자연의 리듬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짭조름한 물이 당신의 몸을 정체된 상태에서 순환하는 상태로 바꾸는 순간,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허리띠가 헐거워질 때 조용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의 김순자 씨는 10년째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번 약을 먹지 않으면 손끝이 저릿하고 식후엔 몸이 붓는 느낌이 들어 늘 불안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로 실천해봤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용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1000일염 1지티스푼에 15 정도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 그냥 짭짤한 물인데 마시고 나면 속이 편안했어요. 신기하게 그날은 변도 시원하게 봤고요. 그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살 빠졌나? 거울을 본 그녀는 놀랐습니다. 붓기가 빠져 눈가가 또렷해졌고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어들었죠. 몸무게를 재보니 1.7kg 감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식후 혈당이었습니다. 식사 후 이 시간 수치가 187에서 145로 떨어진 것. 그녀는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김 여사님, 그게 단순히 소금 때문이라기보다 몸의 수분 마이너스 전해질 균형이 회복된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금물이 신장을 도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인슐린 반응성도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후 김순자 씨는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을 생활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단 걸 먹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욕구 자체가 줄었어요. 배도 덜 고프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가니까 하루가 가벼워요.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70대 남성은 일주일간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인 후 혈압이 13,588에서 12,680으로 안정되었고 만성 변비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직장 스트레스로 복부 비만이 심했던 50대 직장인은 소금물 한 잔 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2주 만에 허리둘레 3cm 감소를 경험했죠.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물 한 잔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되찾는 한 모금이었다고요. 마무리. 소금물은 단순히 짠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의 회복제이자 순환의 신호탄이죠. 단,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티스푼에 15, 즉 일지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염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단 일주일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이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다이어트도 약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에요. 소금 한 알, 물 한 잔. 그 단순한 조합이 당신의 혈당을 잡고 뱃살을 녹이며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늘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회복의 첫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마시기. 서울 성북구의 김현수 씨는 아침마다 소금물을 습관처럼 마셨지만 항상 뜨거운 물로 마셨습니다. 컵을 들자 손바닥이 뜨끈하게 달아올랐고 혀에 닿는 순간 짠맛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죠. 그 결과 속이 불편하고 가슴이 살짝 울컥했습니다. 연구 결과 40 이상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과 소화 불편을 유발하며 반대로 찬물 10 이하은 위 운동을 둔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즉,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의 순환과 소화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해결법 미지근한 물, 약 3638로 마시기. 손끝으로 컵을 느낄 때 따뜻하지만 화끈하지 않은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한 번에 들이켜기. 경기도 수원의 박지영 씨는 바쁜 출근길에 소금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컵을 입술에 댄 순간 짠맛이 혀를 강타했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줄기에서 속이 찌릿하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죠. 그날 하루 내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은 천천히 마셔야 위와 장, 신장이 순환 신호를 제대로 받습니다. 한 번에 들이키면 체내 전해질 흡수가 느려지고 위 자극으로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34번 나눠 천천히 삼키기. 혀와 식도가 느끼는 짠맛과 따뜻함을 몸이 인지하도록 천천히 음미합니다. 3. 잘못된 소금 종류 사용하기. 서울 강남구의 정미란 씨는 습관처럼 정제염을 사용했습니다. 컵에 물을 타자 소금이 금방 녹았지만 마시는 순간 뒷맛이 텁텁하고 목넘김이 거북했습니다. 몸은 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붓기가 심해지는 느낌까지 받았죠. 연구 결과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고 나트륨만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천일염, 히말라야 소금, 계랑드 소금 등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염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고 순환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법 천일염 히말라야 소금 사용. 물에 타면 은은한 짠맛과 부드러운 감촉이 남아 목넘김과 속이 모두 편안합니다. 마무리 소금물 습관. 제대로 해야 효과가 납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짠 물이 아니라 몸속 전해질과 순환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마시면 부작용과 불편만 남습니다. 물 온도 미지근하게. 섭취 방법 천천히 나눠 마시기. 소금 종류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아침 한 잔은 혈당 안정과 부종 완화, 뱃살 감소를 돕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순간
허리띠가 헐거워지고 손끝이 가벼워지며 하루가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손에 쥐어보세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컵의 온기, 혀끝에 스치는 살짝 짭짤한 맛, 삼킬 때 목과 속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감각. 이 단순한 순간이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순환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이어가다 보면 붓기와 뱃살이 줄고 혈당과 에너지가 안정되는 변화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몸은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주의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피하고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으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소금물 한 잔이 하루를 바꾸는 건강 신호탄이 됩니다. 박미순 씨와 김순자 씨, 이명희 씨처럼 당신도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신호를 듣고 작은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택이 건강의 첫걸음이 됩니다.